이번 시간에는 트랙을 설정을 하고 비디오 및 오디오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의 트랙은 실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 등을 적용을 해서 편집을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공간을 말하는데요. 트랙의 높이를 설정을 하거나 트랙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트랙 관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트랙에 대한 설정을 해보기 위해서 학습 자료에 MVI0379 비디오 클립과 행오버 오디오 클립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비디오 클립을 비어있는 타임라인에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잠깐 확인해보면 이와 같은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트랙의 높이를 높여서 클립에서의 설정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랙의 높이는 트랙과 트랙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지금과 같은 커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클릭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트랙의 높이가 그만큼 높아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위로 올려서 트랙의 높이를 높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세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트랙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은 서로 비슷한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비디오 클립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오디오 클립은 소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디오 트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정 비디오 트랙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잠가 놓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트랙 잠금 아이콘 열쇠 모양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해당 트랙이 빗살무늬로 이렇게 바뀝니다. 빗살무늬로 바뀌었다는 것은 해당 클립에 적용된 클립을 선택을 하고 편집을 하고 삭제를 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잠가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화면은 나타난다는 거. 자, 다시 클릭해서 켜주고요. 모든 비디오 트랙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기화 잠금 전환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동기화에 대한 잠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트랙 출력에 대한 눈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해당 트랙의 클립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트랙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할 때 특정 트랙의 모습만 확인을 하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비디오 트랙은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디오 트랙도 역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면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볼륨 조절 선이 나타납니다. 오디오 편집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디오 트랙 역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가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M자로 되어 있는 트랙 음소거를 클릭을 해서 켜주면 해당 트랙의 오디오 클립에 대한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S로 되어 있는 솔로 트랙은 해당 트랙의 오디오만 들리고 나머지 트랙의 오디오는 들리지가 않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옆에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기능은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디오 클립이 있는 트랙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디오 트랙에 클립이 없는 그러한 트랙을 통해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내레이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의 이 기능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의 이 위치를 트랙 리스트라고 하는데 트랙 리스트의 빈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트랙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해당 트랙을 추가를 할 때, 반대로 삭제를 할 때, 그리고 여러 트랙을 추가 혹은 삭제할 때 지금의 메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트랙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것은 비단 비디오 트랙뿐만 아니라 오디오 트랙에서도 같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메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트랙을 삭제하거나 트랙을 추가하거나 그 밖에 트랙을 설정하고자 했을 때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 봅니다. 여기서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석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타임라인에서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오디오 클립을 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 볼까요? 아래쪽에도 적용을 해 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클립의 위치를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편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이동이 되는 클립의 시작점과 다른 클립의 아웃점이 만났을 때 이렇게 자석처럼 탁 달라붙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스냅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타임라인에서의 스냅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 클릭해서 꺼놓는다면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요. 그냥 지나치게 되죠. 물론 작업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스냅을 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지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의 스냅 기능은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 연결 선택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비디오와 오디오는 하나로 합쳐진 상태의 클립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 클립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의 연결 해제를 통해서 완전히 연결 해제시켜 줄 수 있지만 연결 해제를 하지 않고서도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연결된 선택을 클릭을 해서 꺼준 다음에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클립이 개별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하나의 연결된 클립이기 때문에 싱크가 틀어지면 이렇게 틀어진 만큼의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정확하게 맞춰졌을 땐 사라집니다. 다시 켜주고요. 그리고 마커를 만드는 기능이 여기에도 있네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마커는 시간에 대한 마커가 아니라 클립에 대한 마커이죠. 클립에 대한 마커는 특정 클립의 장면을 표시를 하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됩니다. 표시된 이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클립을 정확하게 이렇게 동기화 시킬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참고로 적용된 마커는 마커에 대한 메뉴에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해당 마커가 적용된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커로 갑니다. 아래쪽에 모든 마커 지우기라는 이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클립에 적용된 모든 마커는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 밖에 마커를 추가하거나 설정하거나 특정 마커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메뉴들이 마커에 있기 때문에 마커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의 마커 메뉴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타임라인 표시 설정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면 타임라인에 특정한 기능들을 나타나게 하거나 숨겨놓기 하는 등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트랙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비디오, 오디오의 채널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좌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로 연결이 된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채널을 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결 해제를 해줄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것은 단순히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에 대한 채널을 해제를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채널 설정이 아닌 오디오 채널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오디오의 레프트 라이트에 대한 채널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채널을 바꿔주거나 특정 채널만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을 할 때 특정 채널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채널만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 오디오 채널에 대한 설정은 제법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디오 채널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채널에 대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이 된 클립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채널 부분만 적용이 된 오디오 클립 혹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하나로 합쳐진 클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클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오디오 채널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클립 메뉴로 이동을 해봅니다. 오디오 옵션이 있는데요. 오디오 옵션을 보면 모노로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로 분리. 모노로 분리를 하게 되면 스테레오 채널의 오디오를 하나의 채널인 모노 채널로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채널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오디오 부분만을 이렇게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원본의 스테레오와는 다르게 단일 채널인 모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디오 옵션으로 하세요. 이번엔 오디오 추출. 오디오 추출은 해당 비디오 클립의 오디오 채널만을 별도로 추출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오디오 채널에 대해서만 추출이 돼서 별도의 오디오 클립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 클립은 스테레오 채널이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 적용을 해보면 스테레오 채널이 그대로 보존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오디오 옵션에서는 오디오 게인이 있는데요. 오디오 볼륨에 대한 설정은 다음 강좌인 오디오 편집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디오 게인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디오 채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위쪽에는 비디오 옵션이 있는데요. 비디오 옵션을 보면 비디오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기능은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이라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현재 시퀀스 규격에 맞지 않는 클립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했을 때 적용된 클립의 비율을 시퀀스 규격에 자동으로 맞춰줄 때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에 적용이 된 오디오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즐겨 사용이 되는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오디오 채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오디오 채널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은 클립 수정에 대한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아래쪽 미디어 소스 채널의 클립을 보면 현재 레프트와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레프트와 라이트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특정 방향에 대한 채널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채널은 이렇게 해제를 해주게 되면 해제된 채널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각 채널에 대한 소리를 미리 들어볼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트랙에 대한 설정과 비디오, 오디오 채널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